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새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좋아요와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1997년, 혹시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마 가장 아프고 쓰라린 기억으로 남은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나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는지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1997년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뉴스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던 기업 부도 소식, 길거리에 넘쳐나던 실직자들의 모습, 아마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부모님께 어렴풋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잠시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도 가입하면서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국가부도라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된 걸까요? 그 믿을 수 없었던 추락의 시작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기적의 끝. 모든 비극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90년대 초 대한민국 경제는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았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죠. 겉보기엔 정말 화려한 성장이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빌린 돈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OECD 가입국인데 설마 망하겠어?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낙관론이 사회 전체에 쫙 퍼져 있었던 거죠. 결국 위험이라는 단어는 모두의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이게 무분별한 빚잔치로 이어진 겁니다. 1997년 7월, 저 멀리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아시아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넉 달 뒤인 11월, 그 불길은 대한민국의 달러 창고, 즉 외환 보유고를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정말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방화쇠를 직접 당긴 건 바로 단기 외채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금방 갚아야 하는 아주 급한 빚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던 해외 은행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빌려준 돈 지금 당장 다 갚아! 이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달러 금고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腾비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 버티지 못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죠.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IMF가 빌려준 돈은요, 그냥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대한민국 경제라는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IMF가 직접 칼을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뜯어고치는 그런 대수술을 받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IMF가 내민 처방전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망해가는 회사는 싹 다 정리하고 직원들도 대규모로 해고해라. 둘째, 빚만 많은 은행이랑 금융회사들도 문 닫게 해라. 그리고 셋째,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해라.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아주 독한 약을 처방한 거죠. 그런데 그 독한 약의 고통과 부작용은요, 고스란히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한때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곳들도 예외는 없었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정말 사전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독하고 혹독했던 경제적 겨울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IMF 한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께 이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혹은 장롱 깊숙이 있던 금반지를 꺼내셨던 이야기. 이 거대한 역사는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거죠. 세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피어납니다.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투쟁,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운동을 정부가 주도해서 자, 다들 금을 내놓으십시오 하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시작한 작은 캠페인이 내 나라 내 손으로 한번 살려보자는 그 마음 하나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순수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생의 사랑을 약속했던 결혼반지,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빌어주던 돌반지,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피땀 흘렸단 금메달까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27톤입니다. 227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양이었죠. 이걸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21억 3천만 달러. 이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를 다시 채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모여 나라를 구한 실질적인 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21억 3천만 달러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이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였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장입니다. 시간은 흘러 위기는 끝났지만 그날의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1997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2001년, 우리는 마침내 IMF 관리 체제에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특히 사회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은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IMF 위기는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유산을 남겼어요. 한편으로는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금융 시스템이 튼튼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비정규직이 일상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1997년의 위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긴 경제 위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한 군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사회의 DNA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또 다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